제가 삼성 퇴사하고 사업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전 직원에게 이 책 읽어보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추천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직원분들은 책을 워낙 좋아하셔서 알아서 잘 읽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진짜 10년 만에 전 직원분들에게 오피셜로 추천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입니다. 왜 이 책을 추천했냐? 특히 직원분들한테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이왕이면은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스페이스X보다 전 세계에서 일을 잘하는 집단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친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주변에 누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서 대화해서 배우고 싶고 그냥 대화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를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영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전 세계에서 1등 혁신 기업인 스페이스X 얘기를 완벽하게 배운다? 배울 게 너무 많죠. 진짜 일 잘하는 게 뭔지 깨달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대국민 필독서예요. 이 책을 읽으면 뭘 배울 수 있냐? 1등 혁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10분의 1만 배워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 이제 대박이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과정.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1등 혁신 기업에서는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펀더멘탈이 존재하는데 그 펀더멘탈은 뭐죠? 비전이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 비전은 무엇인가요? 돈? 100억 벌기?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내 퓨처 셀프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이 그 자리에 진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표가 아니죠. 100억 좋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100억을 벌 것인가? 이게 비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거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100배 사고법. 여기 100배 사고법은 여러분 스케일 업도 있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에서는 스케일 다운도 배울 수 있어요. 왜? 뭔가를 확장시킬 때는 스케일 업이 좋겠죠. 근데 뭔가를 아낄 때는 스케일 다운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뭘 배울 수 있는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칸이 없으니까 그냥 미친 책입니다가 결론이에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평점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소개한 책만 여러분 300권이 넘거든요. 그중에 이 책이 평점이 번역서 중에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이것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평점이. 그동안 막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그런 거는 막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책인데 그것조차도 이것보다 평점이 낮아요. 뭐 인간관계론 이것보다 평점이 낮으니까 말 다 했죠. 이 책은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경영경제서이자 기술과학서인데 이런 분류로 되는 책들이 4.47을 받는다? 그냥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책이에요.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시고 저는 평점과 리뷰가 너무 좋아서 원서부터 먼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서도 꼼꼼히 다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긴 밤이었다. 이 경험으로 칼슨은 스페이스X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단기간에 칼슨이 엄청난 걸 배웁니다. 스페이스X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걸 배우셔야 돼요. 노스롭 그루먼이었다면 맞춤형 받침대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설계 검토가 포함된 하나의 미니 프로젝트가 되어 몇 시간이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는 몇 시간 만에 끝날 게 몇 달이 걸렸을 터였다. 여러분 노스롭 그루먼도 대단한 회사예요. 노스롭 그루먼은 여러분 이 제임스 웹 만환경을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도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스페이스X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1등 혁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 과정 디테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펠컨 9 로켓을 플로리다로 이송하기 위해 회사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맨 처음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은 텍사스주에 있는 삼각대에서 로켓을 내리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칼슨이
보통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X에서는 시킵니다. 칼슨이 이 작업의 일부를 책임지게 되었다. 물리학자였던 당시 41살 칼슨은 노스롭 그루먼에서 6년 동안 제임스 웹 우주만환경 시험 및 통합 업무를 하다가 스페이스X에 입사했다. 2008년이 되자 그는 프로젝트가 자꾸 지연되는 모습을 보고 제임스 웹 만환경이 우주로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성과를 볼 때까지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13년 뒤에 2021년에 이 제임스 웹 만환경이 우주로 가죠. 그해 여름 칼슨은 스페이스X에 지원해 풀타임 연소 시험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입사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통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었어요. 로켓이 공장에서 제대로 조립되는지 확인하고 발사장으로 실어내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장에서만 일할 줄 알았지 발사장을 본다거나 발사장까지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칼슨이 말했다. 칼슨의 업무는 뭐예요, 여러분? 로켓이 공장에서 제대로 조립되는지 확인하고 발사장으로 실어내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빵 공장에 취직을 했으면 뭐예요? 칼슨의 업무는 뭐예요? 빵이 잘 만들어지는지, 빵이 포장이 잘 되는지, 그래서 트럭에 실리는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뭘 시킨 거예요? 이거 트럭 실린 거 마트에 잘 깔리는지, 그러면서 이게 판매가 잘 되는지, 유통이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봐. 업무 스콥이 전혀 아닌 거를 시킨 거예요. 왜? 연결돼 있다고. 업무가 연결돼 있다고. 그게 스페이스X예요.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은 한국에서는 어떤 분위기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는 이럴 거예요. 그거 내 업무 스콥을 벗어나는데요? 그거 내 일 아닌데요? 이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다 생략하고 뭔가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백업 계획을 세웠다. 추력 지지 구조물을 엔진이 달린 상태로 내려서 비행용 탱크와 별도로 플로리다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추력 지지 구조물이 튼튼한 데다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이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서 일을 하죠.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또 나오고 그걸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나오고 이제 완성하면 더 큰 문제에 도전하고 계속 문제입니다. 로켓 엔진은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만든 복잡한 기계다. 그래서 성능은 뛰어나지만 엔진 자체는 무거운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추력 지지 구조물을 땅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로켓에서 뭔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땅에 내려놓으면 그 밑바닥이 거기에 되게 중요한 어떤 설계 구조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노즐 같은 게 있을 거잖아. 이런 게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뭔가를 내리는 일인데 땅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내리는 일인데. 밑으로 불쑥 튀어나온 엔진 노즐이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추력 지지 구조물의 단단한 부분을 받쳐 로켓의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달걀판 같이 생긴 받침대가 필요했다.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는데 이렇게 받침대에다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추력 지지 구조물을 올려놓을 받침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백업 계획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거면 해결할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면 돼.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엔진 부분만 별도로 내려놓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추력 지지 구조물은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로 큰 크레인 끝에 매달려 있었다. 밤새 시험용 탱크를 끄집어 내린 뒤에 낮에는 종일 추력 지지 구조물을 내리는 작업을 했더니 저녁 8시가 되었더라고요. 엔진 9개가 모두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데 땅에 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이 작업의 책임자라 거기 서서 정말로 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죠. 스페이스X의 모든 것이자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내 눈앞에 있는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죠. 칼슨이 말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도 쳐놨죠. 당시 칼슨은 스페이스X에 입사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입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진짜 너는 못하겠구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뭔가 기간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이랑 실력이랑 상관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장유유서, 호봉, 영공서열이 그냥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뭔가 기간을 오랫동안 겪었다 그러면은 잘할 것이라고 그다음에 뭔가 경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몇 주밖에 안 됐다? 그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인공지능 생겼잖아요. 인공지능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여기 턱 밑에 혹 같은 게 가끔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 검색해서 알 방법도 없었고 혹시 이게 뭐 또 암이면 어떡하지? 겁도 나죠.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증상이 뭔지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알았어요. 진짜로 황당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듀얼 브레인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 이제는 경력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태도와 논리예요. 그다음에 문해력. 왜냐하면 데이터를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는 호손에 있는 스페이스X 공장에서 로켓을 조립하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호손에서 2200km나 떨어진 텍사스의 외진 곳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회사에 채용되었으니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었다. 스페이스X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는 막중한 책임이 수반될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왜 실력이 빨리 늘어요? 다른 제가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에서 일하면은 어디든 다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왜? 책임지고 일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시는데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책임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 워낙 커서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하면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입사한 경우가 50% 넘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 인재를 뽑아내는 전형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전형이어갖고 대기업 공채는 예전에는 요즘엔 이제 경력직 채용으로 바뀌면서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죠. 방법론도 더 정교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의 많은 업무들은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기업의 어떤 R&D나 개발실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싸운다? 그렇지 않고는 웬만한 사람이 한 달, 1주만 교육받으면은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안주하고 안 잘리기를 바라죠. 이거는 개인한테도 안 좋고요. 사회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왜? 조직의 경쟁력이 안 생기면은 국가의 경쟁력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하죠. 이 고인물 현상이 진짜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죠? 칼슨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거 받침대가 없으니까. 그들은 맞춤형 받침대를 만든 용접공이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엔진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지 크레인의 유압류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새 크레인 옆을 지키기로 했다. 아까 읽었던 거예요. 긴 밤이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빡세게 일하고 나니까 스페이스X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도 수준의 일은 이게 현장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진짜 백업 플랜이 도입이 되고 그래서 타다다다닥 진행이 되는데 노스먼 구루먼이었으면 어때요? 몇 달짜리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PO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시가총액으로.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여러분 저는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그럼 스페이스X가 지구 정복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지구가 우리 지구라는 세계가 스페이스X 소나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읽어보면은 뭐 시간의 문제지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택도 없다 그러는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통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텐데 스페이스X가 한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24기 싱큐베이션 책이에요. 그래서 미리 읽으셔도 좋고 이 싱큐 기간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 싱큐베이션 24기 이제 모집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꼭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죠? 그러면은 진짜 그 100권 읽고 졸업하는 교양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책 수준만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4권 다 서평 제출하시죠? 그러면은 서티피케이트를 드립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유료 모임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시간을 내서 1시간.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데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로 주는 건 몇 개 봤는데 이런 하드카피로 주는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독서 모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웬만한 저가 유료 독서 모임 비용보다도 이 제작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꼭 받아보세요. 여기 이거 6개나 받으셨네. 이거 자기 효능감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읽은 책 제목이.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랑 나무 메달 꼭 같이 받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